자, 가석방입니다. 자, 여기 읽으면 자유형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용자를 석방하고 일정 기간에 경과했을 때 형집행 종료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질은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석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 72조 조문을 봅니다. 자,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 행상이 양호해서 개전의정이 현저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즉 모범수로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이에요. 그 사고 치면 한 번이라도 사고 쳐서 징벌실 갔다 나온 친구들은 가석방에서 탈락됩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도, 무기수 같은 경우에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종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만 안 치면 20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가석방으로 출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유기, 징역이나 유기 금고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숫자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20년 색깔칠 하시고 3분의 1 색깔칠 하시고, 4분의 1 아닙니다.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년형을 받았다고 하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3년 3개월 넘나요? 그쵸? 그 정도만 되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고, 근데 3년, 10년형 받은 사람이 3년 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쵸? 보통 과반수 이상 살아야지 그나마 좀 봐줄까? 그쵸? 그 다음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 지나야만 됩니다. 최소한이나마. 그리고 행정처분 밑줄 그어보시고, 행정처분 밑줄짝. 자, 기출된 걸 말씀드리면 CF 하시고, 사법처분하면 틀려요.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법처분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역시 재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소장이 그 자기 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 중에서 가석방부를 추립니다. 추려서 법무부에 올려버리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8.15 특사, 크리스마스 날 이런 때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되죠. 벌금이나 과료 병과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됩니다. 완납하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73조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자, 사형수 같은 경우에 무기로 특별 감형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사형집행 대기기간 세무쳐 보시고, 자, 이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 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 요건 중에 하나인 집행기간을 산입할 수가 있을까? 산입 안 됩니다. 밑줄 그시고 X.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위에다가 CF.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받을 수 있어요? 가석방 대상자에게? 안 되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밖에 안 돼요. 자, 가석방 기간은요, 무기 이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그라미로 하고, 그 다음 유기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에는 남은 형기를 한다. 잔형기죠. 잔형기로 한다. 근데 무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유기징역 금고 받은 사람이 아무리 길어봤자 무기보다 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됐죠? 그것도 색깔 칠하세요. 10년 색깔, 남은 형기 색깔.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는답니다. 받는다. 이것을 필요적 보호관찰이라고 불러요. 필요적 보호관찰. 됐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단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항상 보호관찰은 필요적 보호관찰이 원칙이다. 왜 필요적이 원칙일까요? 이 가석방된 자는 원래는요, 교도소에서 잔형을 살고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도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모범수라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잔형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지금 출소하고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받고 있냐면 일반 사회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을 붙여버려야 되는 거죠. 보호관찰관이 이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고 개호를 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적 보호관찰이 원칙인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한데 그 예외가 출제가 잘 안 돼요. 필요적 보호관찰이 원칙이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효과를 볼게요. 자,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 집행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 집행 종료 간주. 그쵸? 교도소에서 마지막 잔형기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마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선고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 선고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전과 기록은 그냥 남아있는 거죠. 됐고, 나머지 됐고. 자, 실료 취소가 있습니다. 자, 74조 가볼게요.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이죠.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을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으로 나왔잖아요. 그 가석방 기간 동안 사고 치면 안 됩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뭐 패싸움하고 병 깨셔서 찔러버리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면 금고 이상 나오잖아요. 금고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끌려오는 거죠. 다시 끌려와서 그 가석방 기간 중에서 술 먹고 쌈한 거, 그거에 대한 형을 집행받겠죠. 그 형에다가 플러스 교도소에서 잔형기, 그걸 합산해서 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금고 이상 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을 말해요. 고의범을 말한다. 따라서 과실범 밑줄 그으시고 X, 과실범은 예외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75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동그라미 1번 보호 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이것도 배운 적 있죠? 앞에서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전 2조, 즉 전 2조라고 하는 것은 실효하고 취소를 말합니다. 실효하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수는 형기에 산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됐죠? 산입한다고 하면 또 틀리게 돼요. 됐고, 자, 그래서 선고위의 집행유예 가석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결정에서는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이니까 사법처분이죠. 두 가지는. 근데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보호관찰은 앞에 두 가지는 의무적인데 가석방은 필요적이 원칙이라는 것,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제일 중요하죠. 효과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선고유예는 면소 간주가 되고, 집행유예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 집행 종료가 간주가 된다. 전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나머지 전부 다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형의 시효. 자, 형의 시효라고 하는 것은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형 집행을 받지 않고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 도주를 했다. 그쵸? 그러니까 법원에서 여기 사형수 나오죠. 사형수.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처한다 라는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호송차에 타서 구치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형수 같은 경우는 얼마? 30년을 도망 다녀야 돼. 30년을 도망 다니게 되면 형 집행이 면제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30년 도망 다닐 수 있어요? 한 달도 못 도망 다녀요. 우리나라 경찰력, 검찰력이 얼마나 그 범인 잘 잡는데, 그쵸? TV 나오고 검경 합동해서 군인까지 가세해서 산수까지 다 뒤지잖아요. 그쵸? 30년, 말이 30년이지 어떻게 도망다니냐. 자, 이것이 형의 시효 기간인데, 자, 78조 보겠습니다. 시효는 형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사형수는 30년, 무기수는 20년, 그 다음에 10년 이상 징역 같은 경우는 15년 도망 다녀야 돼요. 3년 이상짜리는 10년, 그 다음에 3년 미만짜리는 7년, 그 다음에 6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번, 6호 같은 경우에 벌금 나와 있죠? 벌금은 5년. 근데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이 벌금을 5년 동안 안 낼 수 있나? 응? 구류나 과류는 1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실래요? 여기 7년짜리하고 5년짜리 요 색깔 칠해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개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 두 가지가 개정이 됐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3년 이상짜리가 10년, 3년 미만짜리가 7년, 징역금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미만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형은 5년짜리다. 이렇게 됐어요? 예, 여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정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됐습니까? 색깔 칠한 거 좀 조심하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시효 효과 볼게요. 자, 형 선고받은 자가 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집행이 면제가 된다. 집행면제입니다. 집행면제. 자, 됐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지가 나와 있죠? 정지가 뭐고 밑에 중단이 뭐고 밑에 각주의 해설 달아놨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먼저 79조. 시효는 형 집행유예 또는 정지,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2항. 시효는 형 확정 후 2항 체크하세요. 집행받지 아니한 자가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 있을 때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형수법에도 유사한 지문 나와 있죠. 조문이. 경찰청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자, 중단 갑니다. 요 중단 80조도 기출됐습니다.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같은 경우에는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는 거예요. 산속에 도망가 있는 애들 체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30년, 20년, 15년 이게 중단된다고요. 자, 벌금, 그 다음에 과료, 몰수, 추징, 재산형이잖아요. 재산형 같은 경우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판을 가볼게요. 자, 수용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벌금의 일부를 납부할 때 중단되는 것인데 누가 납부를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수용자 본인이 납부했을 때 중단되는 것입니다. 제3자가 납부한 경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다음.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했을 때 중단된다 그랬잖아요. 벌금형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여기 자,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그쵸? 개시하였다면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데 이것이 집행불능되었다 할지라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집행불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일단 집행을 개시해봐야 알잖아요. 집행을 개시하고 근데 돈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돈이 없어. 그럼 집행불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개시함을 조건으로 했을 때 집행불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불능이라는 것은 집행 개시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압류 신청을 하였다.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역시 집행불능이 되더라는 거죠. 압류할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형의 소멸. 자, 됐고 밑에 시효 가볼게요. 자, 형의 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재판상의 시효라는 것이 있고 당연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 시험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1번이죠. 1번. 2번이 아니고 2번은 그게 형법이 아니잖아요. 형 시효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형법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출제가 잘 안되고 이건 다른 종류의 시험, 다른 직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형법에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1조만 보겠습니다. 징역금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을 받음이 없이 7년 동그라미 이를 경고했을 때에는 본인이나 검사 신청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7년짜리입니다. 색깔 칠하시고.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17년도 2차 경찰 2차 시험에 7년짜리를 5년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숫자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격정지 이상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7년이 무사히 경과했을 때 신청에 따라서 실효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번 밑에 거 그냥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다음 복권 가볼게요. 자, 복권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선고받은 자가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을 받지 않고서, 그쵸? 또 자격정지 이상을 받지 말아야 되네요. 2분의 1입니다. 3분의 1 아니죠? 가석방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가석방은 3분의 1인데 복권 같은 경우는 2분의 1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에 따라서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사면 가볼게요. 사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는데요. 자, 특별 사면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인에 대해서, 즉 재벌그룹이라든지 재벌그룹 회장이라든지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그쵸?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말한다. 효과는요, 형 집행이 면제가 되죠. 집행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형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형은 유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범 전과가 될 수 있어요. 누범 전과가 될 수가 있다. 자,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쵸?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면을 말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8.15 광복절날 업무상 과실, 그쵸? 이런 과실범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일반 사면을 내리는 수가 있죠. 생계형 사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면을 말하죠. 효과를 보시게 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죠. 선고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누범 전과로서의 전과가 되지 않죠. 누범이 될 수가 없다. 누범할 때 다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사면법에서 말하는 일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때 단지 형 선고에 무슨 효과? 이 법률적 효과만 없어진다는 것뿐이다. 는 것입니다. 그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밑에 판례. 이건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병과되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다면, 이 특별사면이 뭐라고요? 특별사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개별적 효력이라고. 그쵸? 그래서 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벌금형까지 같이 상실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다음 기간 볼게요. 자, 형의 기간은 연 또는 월로서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서 계산한다. 역수가 무슨 말인가요? 달력보고 계산한다고. 달력보고.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서 일일로 선정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초일을 산입한다고요. 자, 현행범이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가 됐잖아요. 유치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날부터 센다고요. 그날부터. 그 초일부터 센다고요. 그리고 석방은 형기 종료일 날 합니다. 종료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형기 종료일 날 12시 넘었죠? 밤 12시 넘었죠? 그때 넘게 되면 직원이 와서 문을 땁니다. 그때 출소하는 거예요.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셉니다. 그리고 이항 다음 날이 아니에요. 확정된 날로부터 세는 거예요.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 산입하지 않는다. 뭐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형벌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맨 앞에 서론 남아있죠? 서론 남아있는데 거기서 죄형법정주의는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하고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장소적부터 먼저 배우고요. 장소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시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